커맨드 앤 컨커 타이베리안선이 상업적으로 완전히 망한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팬들의 거대한 기대치에 비하면 실패한 명작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죠. 당시 웨스트우드는 네덜러들의 기록적인 성공 이후 전 세계 알트스 팬들에게 기대를 받았습니다. 개발팀은 혁명적인 물리 엔진, 밤낮의 변화, 지형의 영구적 파괴 등을 약속했습니다. 밤낮의 변화에 따라 시야가 바뀌고 번개가 유닛을 타격하거나 미사일 궤적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림자가 변하는 시스템을 예고했지만 대부분 하드웨어 사정으로 삭제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웨스트우드는 당시 유행하던 3D 폴리곤 방식 대신 복셀을 고수했습니다. 복셀은 입체감을 주기에 좋았지만 당시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습니다. 고사양 PC에서도 유닛이 많이 모이면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D 스프라이트와 3D 복셀이 섞인 그래픽은 유저들에게 칙칙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전작인 네덜러들의 깔끔한 그래픽을 좋아하던 팬들은 이 어두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속도감의 차이. 스타크래프트는 빠르고 직관적이며 e스포츠에 최적화된 속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타이베리안선은 유닛들의 이동 속도가 느리고 전개 속도가 무거웠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는 환경적 요소. 보병이 타이베리온 위를 지나가면 체력이 소모되고 죽으면서 비세로이드라는 중립 유닛으로 변합니다. 차량이 베인 위로 이동하면 역시 체력이 닳게 되고 결국 파괴됩니다. 야간 맵에서 등장하는 이온 스톰도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후속작인 캔데시 3 타이베리오머에서는 베인과 이온 스톰이 삭제되었습니다. 불편한 인터페이스. 전작에 있던 주건물 생산 시스템이 타이베리안선에서도 여전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사나 군수공장이 여러 개 있어도 각 건물마다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주건물로 지정된 건물에서만 유닛이 더 빨리 생산됩니다. 유닛의 특수 능력을 발동하려면 배치 기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MCV를 배치하면 건설소가 되고 틱탱크를 배치하면 땅에 숨는데 인터페이스에는 배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맵 에디터의 부재. 스타크래프트에서는 맵 에디터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데 반해 타이베리안선은 맵 에디터가 없었습니다. 결국 팬들이 파이널선이라는 맵 에디터를 출시했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뒤늦은 발견.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타이베리안선은 팬들이 만든 모드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대, 트위스티드 인서렉션, 버전 같은 재미있는 모드들이 많습니다. 모드는 무료이고 타이베리안선 CD가 없어도 단독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설 서버인 크신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타이베리안선을 다운받고 멀티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패한 게임인 스톰게이트와 동시 접속자 수가 비슷한 것은 의외입니다.